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결선이 막판이 되면서 최정호와 조용식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 아파트 거래 의혹 고발인이 조용식 후보의 수행원을 지냈다며 공작 정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조용식 후보 측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라며 최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먼저 해명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마다 쌓이는 군산항 토사 처리와 진전 없는 새만금 행정통합에 대해 다양한 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결선에 오른 김용일, 김재준 후보들 미묘하게 엇갈리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이 유권자의 최종 선택만을 남겨두면서 두 후보 진영이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후보 캠프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 아파트 거래 의혹 고발인은 조용식 후보의 수행원을 지냈다며 공작 정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조용식 후보 캠프는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라며 최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먼저 해명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3일 자신을 익산 시민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박의성 씨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시 박 씨는 최정호 예비후보의 세종시 아파트 매각 과정을 볼 때 저가 매도와 이자 대납 등 석연치 않은 거래가 의심돼 경찰 고발과 민주당 검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호 후보께 요청드립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발인을 놓고 최정호, 조용식 후보 진영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후보 캠프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인은 조용식 후보 수행원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작 정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금강방송 토론회 등에서 조용식 후보는 고발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거짓 해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최 후보 캠프는 조용식 후보와 고발인이 특정 행사에 참여했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반 시민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 나섰던 고발인 박모 씨는 사실 조용식 후보의 선거 활동을 도왔던 인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진영의 교감 아래 이루어진 조직적인 행태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용식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확인 결과 고발인 박 씨는 2022년 당시 조 후보를 지지한 적이 있을 뿐 현재 캠프 활동자가 아니어서 조 후보는 박 씨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진은 익산역에서 개최된 한병도 국회의원 참여 행사 때 촬영된 것으로 조 후보 수행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유권자의 최종 선택만을 남겨둔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 의혹을 둘러싼 후보 진영 간의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전북 도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달 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도지사 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군산 갑에 이어 군산 을도 국회의원 재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나서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게 됩니다. 또 국회는 29일부터 이틀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이 사퇴 처리되면 지역구인 군산 김제 부안을은 재선거가 불가피해집니다. 한편 군산 김제 부안갑은 신영대 의원의 당선 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도의회 건물 주변에 김건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응원하는 8개의 근조 화환이 세워졌습니다. 근조 화환에는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요청과 응원, 민주당 지도부 규탄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화환들은 김 지사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현금 제공 의혹이 일자 윤리감찰을 진행해 김 지사를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본경선에서 탈락한 나종대 예비후보가 김영일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김영일 후보를 지지하며 정책 연대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단은 정체가 아닌 변화, 갈등이 아닌 통합, 말이 아닌 성과를 바라는 시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영일 후보와 군산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현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군산의 관광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은 풍부한 근대문화유산과 해양자원을 갖춘 도시인데도 관광객이 머무르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도심을 문화특구로 지정하고 근대문화유산 리노베이션을 확대해 체류형 관광중심지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트루프 프로젝트를 통해 폐공장과 창고, 구역사 등 유휴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연결해 도심 전체를 걷는 예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을 위한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까지 경선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의원이 17일까지, 기초의원은 18일부터 이틀간입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러집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1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마다 쌓이는 막대한 토사로 군산항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고 수년째 답보 상태인 새만금 행정통합도 갈등 속에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결선에 오른 김영일, 김재준 후보가 각각 내놓은 해법을 짚어봤습니다. 연간 7천여 척의 선박이 오가는 군산항.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개항한 무역항이지만 물동량 비중은 전국의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300만 세제곱미터의 토사가 쌓이는데도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사들의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적토 해결을 위해 제2투기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군산시장 결선에 오른 두 후보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일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군산항 준설 예산을 확보하고 새만금 신항을 확대해 물동량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소한의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준설마저도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준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군산항을 개조시킬 수 있는. 반면 김재준 후보는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직송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지로 옮기고 자원순환형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365일 상시 유지준설 시스템을 가동하고 군산항 전용 펌프 준설선을 상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처리장을 운영하여 부족한 매립토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새만금 선순환 경제 모델을. 수년째 답보 상태인 새만금 행정통합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영일 후보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군산과 김제, 부안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이번에 새로운 지방 선거를 통해서 뽑힌 후보자들과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 통합 방안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행정통합법도 해서 협업을 하자. 그리고 함께 공조해 나가자. 김재준 후보는 단순한 행정통합보다 서해안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경제통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7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김제 부안과 실무협의를 전격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기 내 전북과 충남을 잇는 서해안권 초광역 특별법 제정을 추진. 군산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퇴적 문제와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
이번 선거에서 어떤 해법이 선택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2036 하계올림픽 심사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재신청은 기존에 제출된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경제성 조사 오류가 확인돼 수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재심의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받아들이면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식 유치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전북도가 정부의 지역성장펀드 600억 원을 포함한 1,000억 원을 첨단 산업에 투자합니다. 전북도는 정부 추경 600억 원을 비롯해 지자체와 민간이 마련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자금을 AI와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등의 기업에 지원하고 수도권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결합해 비수도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오늘 국가예산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신규 사업 30건과 계속 사업 79건 등 모두 109개 사업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산업 분야에서 20메가와트 이상 해상풍력 블레이드 구축과 피지컬 AI 기반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고도화 센터 구축 등입니다. 시민 안전 분야로는 군산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과 밀용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지역 활력 분야로는 청암산 생태관광 명소화와 어촌 뉴딜 3.0 사업 등입니다. 익산시가 4조 원 규모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오늘 전북연구원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4조 1,246억 원 규모의 4대 분야 10대 핵심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과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익산역 광역 환승체계 구축과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 사업 등입니다. 시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 추진 전략을 보완해 국비 확보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농업용수 209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추정금액 2,25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공사에 대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한신공영 컨소시엄은 앞서 진행된 1차와 2차 공고에서도 유일하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사전심사기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237억 원을 들여 8,507헥타르의 산림을 대상으로 초기 생육 안정화와 큰 나무 가꾸기, 부산물 정리 등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익산시 사무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한 업체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 당시 현금 1억여 원이 실려있던 승용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로대 내측에서 조업을 해 선박교통을 방해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군산항 북방파제 안쪽 항로대 내측에서 조업 중인 낚시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나 항로에서는 어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봄철 군산항 벽방파제와 새만금 방조제 인근 해상은 주꾸미 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평일에는 20여 척, 주말에는 50에서 60척의 선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산불의 대부분이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56건입니다. 특히 129건은 불법 소각이나 무단 입산 등 사람의 실수와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이 기간 산불로 인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100만 4,464제곱미터 면적의 산림과 임야가 불에 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의 친환경 저탄소, 농업 육성이 추진됩니다. 도에 따르면 377억 원을 투입해 생산 기반 확충과 농산물 유통 소비 확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멘토 멘티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과 비닐하우스 저온 창고 등 생산 유통시설 지원, 농업 환경 보전 등입니다. 완주에서 1톤과 22톤 트럭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6시 46분쯤 완주군 구이면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톤 트럭과 22톤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에 탑승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또 6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1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트럭이 2차로에서 직진하던 22.5톤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4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새벽 1시 41분쯤 전주 덕진동의 한 호텔 객실에서 불이 나 12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고 다른 투숙객 20여 명도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벽에 있는 온도 조절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와 한국고전번역원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익산과 관련된 고문헌을 발굴해 누구나 읽기 쉽도록 번역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게 됩니다. 또 학술 연구와 공동 프로그램 추진, 고문서 번역본 온라인 공개 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군산시와 김천시가 4년 연속 고향사랑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각각 53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두 도시는 지난 2023년부터 4년째 상호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환자에 대한 119 출동 비중이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구급 출동 건수는 4,980건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4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61세에서 70세가 17.4%로 뒤를 이었습니다. 4대 중증 환자 이송은 심혈관 질환 환자가 전년 대비 12.9% 증가했으며 심정지 환자 이송은 11.9%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경관보전 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유채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과 밀, 보리, 연꽃 등 준경관작물, 사료작물로 활용 가능한 준경관 초지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입니다. 지급 단가는 헥타르당 경관작물 170만 원, 준경관작물 100만 원, 준경초지작물 45만 원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 따르면 1차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차는 다음 달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군산시가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올해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약 이행 완료와 목표 달성, 주민소통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성산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마음을 담아봄 식품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식품꾸러미 전달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성산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60세대로 각 세대에는 약 5만 원 상당의 식품꾸러미가 전달됐습니다. 익산시가 2016 한 권의 책으로 이금희 작가의 슬픔의 틈새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슬픔의 틈새는 일제강점기 강제로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사할린 한인들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시는 오는 7월 이금희 작가를 초청해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강연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8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파고는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